제 방식인 전기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다소 황당한 방식인데, 투입된 전기가 10이라면 15만 나와도 무한 발전기거든요. 뭐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그 원통형으로 이렇게 연구자석을 서로 굵기가 틀린 이렇게 연구자석을 탁탁탁탁 360도로 회전해서 달아놓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똑같이 드론이나 이런 비행체에 이런 식으로 탑재를 해 놓습니다. 이 방식으로 탑재해 놓고 그 발전기를 많이 탑재를 하는 거예요. 2개나 3개나 5개나 상관없어요. 그 뭐 비행체 크기에 따라서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연료 분사 방식. 큰 거는 우라늄 액상 분말하고 수소 산소를 태워서 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연소실이 상하 좌우 위 아래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며, 연소실은 이제 각 중간 저장소라는 제 특유의 개념. 수소다 그러면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섞어주는 공간, 또 하나의 작은 수소와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서 수소와 산소 결합을 해서 쉽게 폭발하는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라는. 그래서 브라운 가스가 기존에 2대1이었어요. 수소 2, 산소 1인데 산소의 비율을 높이거나 산소의 비율을 높이면 이제 무기급이 되는 거고요. 산소의 비율을 적게 하면 그냥 안전한 연료로서의 태워진다라고 하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 특유의 지적 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수소를 10, 산소 1, 수소 90, 산소 1, 수소 78, 산소 1, 수소 68, 41. 비율은 상관이 없다. 산소가 제일 중요하다. 폭발급으로만 무기급으로 만들 때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4, 수소 1, 산소 7. 이렇게 무기급으로 만들 때는 수소 2, 산소 8 이런 식으로 산소의 비율을 높이고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급으로 만드느냐, 폭발이 쉬우냐, 폭발이 좀 낮은 저위험도의 수소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론이죠. 온도를 높여라. 수소를 데워서 온도를 높여주면은 훨씬 더 연소 효율이 기존에 대비해서 휘발유 같은 것도 온도를 높여서 이렇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산소와 직접 제 방식의 중간 저장소라는 연료 저장소 거기서 대피해서 같이 섞어주는 공간을 하면 기존 대비해서 연료율이 50% 이상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온도를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LPG가 됐든 우라늄 액상, 수소, 산소 분말이 됐든 각 비행체나 그 화력 발전에 따라서 온도를 높여주면 훨씬 더 같은 연료 대비해서 보다 많은 추력이 나오거나 멀리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면 그렇죠. 이 방식을 따라야 되는 중간 저장소라는 또 하나의 기존 연료통과는 별도로 연소실을 해서 태울 만큼의 공간, 그래서 그 수소 온도를 따로 높여주고 산소와 섞어주는 거고, 또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회사 마음입니다. 몇 개를 놓든지. 이 중간 저장소라는 제 개념 때문에 이것이 브라운 가스가 연료로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쓸 분량만큼은 딱 원자력 발전의 폭발 위험을 그렇죠. 그냥 쓸 분량만, 나머지는 가루로 만들어 놓고 우라늄 액상을 뜨겁게 해가지고 우라늄 액상 그걸 이렇게 수소 산소를 갖다 섞어주든지 액상으로 만들어서 기체 형식으로 기체화시켜서 태우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원자력 발전소에 타잖아요. 터지면. 그러나 우라늄 액상 분말로 만들어놓고 최대한 미세 분말을 만들어놓고 액상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수소나 산소와 결합을 하든지 나중에 수소하고 결합을 하든지 산소와 결합을 하든지 액상으로 만들거나 그걸 캡슐 안에 담아가지고 무기급으로 만들어 놓을 때 무기 폭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반응해도 된다. 이것은 제 개념인 것입니다. 산소 비율을 높아주면 폭발의 위험이 커집니다. 산소 비율을 높아주면 무기급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산소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제 주장 이론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연료와 연료를 섞어준다. 휘발유하고 이렇게 수소, 산소를 섞어준다. 휘발유 그냥 산소만 섞어주게. 이게 발전 방식이 발전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자동차나 비행체를 움직일 때 여러 개의 연료를 섞어준다. 석탄, 가루, 그 다음에 경유, 수소, 산소 이렇게 되고 우라늄 액상 분말,
석탄가루, 수소산소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료를 혼합해서 그 비율을 회사별로 맞춰가지고 하면 이 혼합 연료를 개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혼합 연료를 통해서 고체화시키고 비행체에 쓸 수 있다, 또는 화력 발전에 쓸 수 있다. 화력 뭐 이렇게 대규모 그 어떤 원자력 발전의 그 위험을 피해서 우리는 그 쓸 분량만큼만 우라늄 액상 분말로 만들어서 그냥 태우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때 우라늄 액상 분말을 이렇게 액상을 우라늄 분말로 갖고 다니다가 보관이 쉽잖아요. 터지지도 않고 액상은 그 당시에 섞어주는 공간이 중간 저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우라늄 액상으로 한다면 뭐 수소를 섞든지 섞어주고 나중에 산소하고 결합해. 산소가 이렇게 핵심이니까 산소는 없으면 잘 폭발이 잘 안 하니까 수소하고 섞어주고 산소를 공급해줘서 이 두 단계로 해줌으로 해서 산소 공간 그 섞어주는 공간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중간 저장소가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세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각각의 터질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제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연소실을 상하 좌우 위 아래로 놓을 수 있으며 그 중에 핵심은 사선으로 놨을 때 비행체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양력과 추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차선으로 놔주고 이렇게 양력과 추력을 만드는 이론은 공기 부양정에도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를 일체화된 프로펠러를 공기 부양정에 양옆에 넣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고 역시 잠수하면서도 쓸 수 있다. 사선으로 나가지고 양력과 추력을 이렇게 바다에서는 부력과 추력이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 그리고 양옆으로 제가 열차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양옆으로 입구는 좁고 나중에 나가는 추진 부분은 이렇게 세고 그 통로는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따른다. 한포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프로펠러는 하나 일체화된 프로펠러다. 프로펠러가 이제 하나 회전축에 각각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일체화된 프로펠러 방식으로 양 옆에다가 추진체를 둬가지고 이 프로펠러 추진체죠. 양 옆에 몇 개를 놓든지 열차 부분에서처럼 잠수함, 공기부양정, 배, 그다음에 각종 비행체에도 놓을 수 있다. 드론에도 놓을 수 있어요. 드론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다중 프로펠러전 하나의 회전축에 3개, 4개, 5개, 6개, 7개 마음대로 둘 수 있다. 하나 일체화된 것으로도 둘 수 있고 따로따로 된 프로펠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원통형 사람이 잘리기 위험하지 않게 원통 안에 바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사람이 선풍기 망처럼 그게 안 들어가도록 안 다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중 프로펠러를 통해서 헬리콥터처럼 강력한 추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밑에다가도 둘 수 있고요. 사선 구조로는 그런 이제 일체화된 프로펠러로서 비행체의 기체를 위로 띄우는 양력과 추력을 사선 구조로 놓든지 옆으로 놓든지 그런 프로펠러를 통해서 드론은 비행할 수 있다. 이번 드론의 또 하나는 뭐 전기를 갖다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속 만약에 제 이론에 따르면 자동차든 아니면 이 드론이든 회전 감안하는 회전 수를 따라서 전기는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 구리선의 굵기가 틀린 것을 회전수를 많이 해준다면 촘촘해진다면 그 위를 회전축에 돌고 그 위를 원통형으로 연구 자석들을 360도 삥 서로 두께가 틀린 원통 자석들을 겹쳐서 네 번에 360도 삥 돌아서 회전을 많이 할수록 그럼 전기 10을 투입해서 15가 나오면 무한 발전기가 돼. 각 가정에서도 각 비행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각 뭐 달이다. 그럼 이런 데서도 무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달 같은 게 딱 넓잖아요. 널널하잖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 이론이 맞다면 거기서 무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10을 들여서 15가 20이 나온다면 무한 발전인 거죠. 왜 그럴까요? 파동 방식 전기를 10을 투여를 해도 거기 있을 때 파동 방식으로 통해서 강력하게 회전을 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기존의 전기 대비 효율적으로 회전축을 돌릴 수 있다라는 가정과 이론입니다. 강력한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파동 방식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회전축을 따가 연구 자석을 360도로 삥삥삥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놓으면 연구 자석의 수가 많을수록 그렇죠.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제 이론인 것입니다. 이론에 따라서 이 기존 비행체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이나 비행체 그 크게 있잖아요. 대중소도 있을 수 있고 큰 규모도 있을 수 있고
일단 탑재를 하는 거예요. 탑재를 해갖고 전기로 만약에 이렇게 프로펠러를 구동한다 했을 때 이거를 탑재를 해서 몇 개를 탑재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소산소를 태우는 연소식을 같이 하이브리드식으로 결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같이 추력을 내주면 훨씬 더 강한 추력이 나오고, 그리고 프로펠러 돌리는 방식을 제 특유의 전기선 구조, 전기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선 구조인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파동 방식으로 돌려주면, 그 모터를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모터도 이제 제 모터 감는 구리선조차도 제 방식인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를 감아줄 수 있고, 아예 그냥 회전축에다가 기존의 모터 형식이 아니라 원형식으로 감아놔가지고 회전축을 갖다가 아예 감아버리는 식으로 들어가지고 회전축을 확 돌려버리는 식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터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돌리면 훨씬 더 효율이 기존 전기 투입 대비해서 강한 운동 에너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강하게 프로펠러를 돌려준다. 전기를 파동 방식으로 바꿔서 하면 강하게 모터를 돌릴 수 있고 강하게 회전축을 돌려서 훨씬 효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을 몇 개를 설치하든지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도 10을 투입해서 15 정도라도 나온 무한 발전기 있는 거로 각 가정에서도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으며 각 기업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동차에서도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10을 투입해서 12만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게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전기를 투입해서 전기를 한다.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그게 효율이 높겠냐. 높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소산소 연소식의 발전을 따로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이론이 주장하는 바 중간 저장소를 모든 연료의 온도를 높여 놓으면 기존의 추력 대비해서 50%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연료 효율이 똑같이 100을 실었어도 예전에 100의 힘만 나온다고 쳐요. 150의 힘이 나오거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소산소를 태우는 식을 같이 형성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또 더해서 들어온 방식이 그냥 분사, 그렇죠. 그냥 그 프로펠러식이 아니라 그냥 그 연소실을 둬가지고 태우는 식, 중간 연료 조정소에서 수소산소를 같이 덮여가지고 태우는 식으로 가는 것도 같이 결합해주면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다. 군에서는 아마 이걸 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발전으로 하는 것과 이것을 같이 하이브리드식으로 연소식 아니면 연소식 전기 발전, 어떤 그냥 연소해서 그냥 연료 그 추진력을 만들어서 그냥 분사해서 날아가는 이런 것들을 결합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특유의 기조입니다. 이따 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태양전지처럼 태양전지도 들어갈 수 있고, 태양전지를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태양전지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판을 이렇게 결합을 해. 그 알루미늄입니다. 구리다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 그러나 이제 좀 비싸지 않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얇게 굵기가 틀린 것을 판으로 만들어서 빛을 그쪽으로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그쪽이 다 빛이 유도가 되는 것. 그걸 통해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럴 때는 얇은 판이 앞으로 전면으로 간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기 슈퍼 다이오드 만들 때도 그 크기가 이렇게 층층이 구조, 자동차 이렇게 회전축 돌리는 층층이 구조 아시잖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대중설에서 회전축과 결합된 것은 이렇게 크기가 틀린 거죠. 이만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 저기 층층이 구조를 아실 겁니다. 층층이 구조를 따라서 슈퍼 다이오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기존에 다른 동영상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그냥 하나 만들어요. 층층 구조를 따라서 이게 있네. 이런 식인데 층층이 구조죠. 여기가 자동차다 그러면 회전축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층층이 있고 4중, 5중, 3중 상관은 없어요. 전기 바퀴를 돌려. 전기 슈퍼 다이오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태양전지다 그러면 이거 얇은 판으로 서로 두께가 틀리다면 이게 얇은 판이 좋습니다.
얇은 판이 태양 전지에는 더 효율적입니다. 끝에 가서 두꺼운 판으로 바뀌더라도 빛을 받는 쪽은 얇은 판,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을 이렇게 해서 결합. 이건 크기는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제 슈퍼 다이오드나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는 구조지만은 태양 전지판은 서로 그렇죠. 슈퍼 다이오드처럼 약간 이렇게 금속 크기를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판이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맨 전면 부분에는 얇은 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면 이쪽으로 전기를 빛은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기가 충전이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속의 소재는 서로 입자의 굵기가 틀린 것,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 놓으면 빛이 전기로 전환이 되면서 살짝 전기를 걸어주면 빛이 전기로 전환이 되면서 이쪽으로 전기선처럼 금속 안을 흐르게 되고, 이게 배터리의 구조, 금속 배터리, 제 특유의 금속 슈퍼 콘덴서와 슈퍼 배터리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피복으로 감싸주고 나중에 배터리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전기를 충전했을 때는 피복으로 감싸줘가지고 전기가 방전되지 않게 하고, 기존에 축전지 만드는 방식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선 같은 거 서로 파동 방식으로 흘러야 되니까 이쪽 각 배터리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각 배터리를 갖다 수천 개도 만들 수 있고 몇십 개짜리도 몇 개짜리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크기별로 다 회사별로 있어요. 그럼 이게 일종의 전기선 형태로 그 안에서 전기가 돌아다니는 거죠. 파동 형식으로 전기가 저장이 되는 금속 배터리다 이렇게 생각. 그 금속 배터리를 이 드론이나 비행체에 탑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이 높다. 태양 전지처럼 빛을 흡수해서 발전을 해도 된다.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는 하늘에 무한정 띄울 수 있다. 전기를 들여 10을 들여서 15나 12를 생산한다면 무한 발전이죠. 거기다 태양 전지까지 같이 해서 태양으로부터 발전을 하면, 지금도 인공위성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에다 태양 전지판 둬가지고 태양으로부터 근데 그 태양 전지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거죠. 인공위성의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처럼 드론에도 태양 전지를 둬서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비교도 안 되겠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태양 쪽에 가까이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마이크로 전파 형태로 지구로 전송해도 되나. 많은 숫자를 뒀을 때는 지구를 공격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것도 곤란한 부분입니다. 달에서 그냥 전기를 무한정 발전을 시켜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저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태양 전지판으로 제 금속 소재를 서로 입자의 굵기가 틀린 대중소라고 합시다. 뭐 10개, 10단계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걸로 이제 금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금속 그게다 그 안에서 전기선 형태로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해서 대중소를 따라서 농도가 높고 농도가 얕고 하는 데서 서로 움직이듯이 이것도 역시 에너지가 이 안을 대중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전기선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전기적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면서 그 안을 계속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기가 저장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론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드론에다가 이제 이론적으로 또 다른 제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파를 갖다가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 송신을 할 때 그걸로 이제 전파를 전기로 바꾸는 이제 기술을 따라서 그것을 수신을 레이더 수신 구조로 해가지고 수신해가지고 전기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드론에다가도 제가 지상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드론의 모선이 있다, 비행체 모선이 있다, 그럼 거기서 쏴줄 수 있어요. 마이크로파를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수신 구조를 따라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기로 할 때 이 제 방식의 금속 서로 입자의 굵기가 틀린 금속 소재에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의 결합이 배터리로서 들어갔을 때 훨씬 효율이 높은 강력한 파동 방식의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2개부터 5개, 10개, 100개, 1000개도 상관없다. 크기는 비행체 모선이 크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방식을 혼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프로펠러에는 그 쿨링 팬은 군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컴퓨터 내에서 이렇게 엔진을 시키는 식으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를 금속 프로펠러를 달고 하면 금속에게 냉각시키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군사적인 용도다 그러면 그리고 다중 프로펠러를 갖다가 제 방식으로 이렇게 입구는 좁고 뒤에는 이렇게 넓은 쪽으로 해서 공기를 지하 시설에 공기를 빼버려 갖고 거기를 군사를 거기 있는 그 지하 시설을 전멸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거기다 대해서 투입할 때는 질소를 공기가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진공성 만태를 거기다 이제 질소를 집어넣으면 질소가 확 빨려 들어가면서 질소로 채워지죠. 그런 방식으로도 군사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제 방식의 다중 프로펠러 강력한 동력으로 해서 돌려버리면 파동 방식으로 돌리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정용 환풍기에는 다중 프로펠러 닫다가는 그리고 진공 상태가 되면서 사람이 질식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좀 어려울 때 가정용으로는 좀 힘들 듯합니다. 뭐 양수기에도 이런 방식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양수기가 물 빼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방식 같은 거는 등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한포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서로 나사식 회전구죠. 서로 그 나사 회전 간격이 넓이가 대중소 넓이가 크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식 회전 구조를 가진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통로의 특이한 구조로 인해서 힘이 압축되고 증폭이 된다고 말씀. 한 포에서 이렇게 쏴도 되고 전기포 방식도 그렇게 되고 뭐 전파 같은 거는 이렇게 드론이나 뭐 비행체 같은 데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복합 전파죠. 저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파형이 틀린 파형의 크기가 틀린 이런 전파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또 회전판을 통해서 빙글빙글 돌려주면 이것이 하나 이렇게 회전하면 나가면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걸 비행체 추진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전면에 쏘는 방식으로 가면은 그렇죠. 비행체 거를 갖다 앞에 초공동 의뢰처럼 전파로서 앞을 갖다가 헤쳐나가면서 태양의 뜨거운 열이다 그런 것도 있고 상대방 공격도 막으면서 일종의 이렇게 전기포가 되는 거죠. 전기포로서 앞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공기의 마찰력을 없애기 위해서 압축포를 압축 공기를 서로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로서 기체를 보호를 하고 초공동원에서는 두꺼운 걸 써도 되고 회전 방식으로 압축 공기도 쏠 수 있다. 그래서 전면 기체를 다 감싸서 그 안에서 비행 기체는 그렇죠. 마찰력이 없이 움직여서 직각 비행도 가능하다. 엔진을 위에 있는 것을 딱 분사를 시키면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분사시키면 압축 공기로서 브레이크 잡고 픽 내려가 버리면 순식간에 직각 비행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다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게 비행체 특유의 규제가 사선 구조로서 분사를 해줬을 때 기체가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고 제가 양력과 추진력을 인해서 비행체 무게 때문에 가라앉는데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체 무게가 클수록 사선 구조의 이 연료 분사 방식이 됐든 다중 프로펠러가 됐든 이렇게 해주면은 비행체가 됐든 잠수합니다. 그랬더니 잠수함도 이렇게 뛰어 오르는 거죠. 공기 부양정에다 무게 실은 게 있잖아요. 뛰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 공기 부양정도 이걸 달아놓으면 또 프로펠러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 달아놓으면 유교선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간 바다 위를 떠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바다 위를 살짝 떠서 움직이면 물의 마찰력이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분사 구조까지 두면은 다중 프로펠러 이렇게 움직이는 분사 구조가 됐든 그냥 불꽃 점화가 됐든 움직이면 엄청 빠른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자동차 디스크 브레이크에도 이게 층층이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내가 교습해서 기술을 일부러 내가 언급하는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2단계가 됐든 세상에 10단계 됐든 상관이 없어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에도 이런 것도 사용될 수 있어요. 브레이크 잡는 형식이 이런 것도 이쪽에서 층층이 구조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소실이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앞, 뒤, 좌후, 그러니까 뭐 위, 아래, 앞, 뒤 10개씩 둘 수도 있고 2개 둘 수도 있고 1개만 둘 수도 있습니다. 100개를 둘 수도 있습니다. 큰 비행체 모성 같은 경우는 위 아래도 둘 수 있고요.
그래서 직각 비행이 가능하려면 상하도 두루둬야 되는, 수직 이착용은 상하로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서 밑으로 분사하는 연료 분사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연소실을 밑에 둬야 되겠죠. 몇 개가 됐든. 밑에가 지면이 틔워진 게 싫다 그러면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둬가지고 비행체를 위로 띄우는 그런 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불꽃 연소를 하시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연소실을 전후로 좌우로 또 위아래로 많이 두는 구조가 제 특유의 비행체 구조입니다. 거기 이제 필요한 것은 수소 산소로 이제 우라늄 액상하고 수산소를 한다 그러면 중간 연료 저장소하고 연소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산소면 수소산소는 곧바로 불꽃 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연소실 구조가 필요 없으나 뭐 회사에 따라서 둘 수도 있습니다. 수소를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하고 섞어주는 두 단계의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소 온도를 먼저 높여주고 산소와 섞어주는, 산소가 폭발력의 원인이기 때문에 산소를 나중에 또 살을 섞어주는 거죠. 온도를 높인 수소, 그 다음에 다시 산소 섞어주면 그걸 통해서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미지근해 약간 따뜻해지면서 훨씬 더 많은 연료 효율을 나타낸다. 뭐 추력이나 아니면 어떤 장거리 비행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라늄 액상 같은 강한 열량을 나타내는 것은 연소실이 좀 더 튼튼해야 되겠죠. 그때 압축 공기를 안에다 연소실 안에 쏴주는 방식으로 같이 하지만 연소실 내부가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공기로서 이렇게 연소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뭐 어떤 엄청난 합금이 아니라도 이것이 일반 공기로서 압축 공기로서 열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연소실의 내구성이 높아지겠죠. 엔진의 복잡한 구조가 없이 수소 산소가 곧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이죠.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수소 산소가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로서 연소실을 갖다가 팽창하면서 일종의 이게 연소실이 내구성이 높아지니까 따로 공기를 빨아들여야 돼 엔진 블레이드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엔진 블레이드 같은 거 압축 공기를 갖다가 쏘는 방식이면 압축 공기를 이렇게 바람 빨아들이는 구멍을 10군데나 여러 군데로 둬서 한 군데로 빨아들여서 압축하면 훨씬 더 압축이 세겠죠. 그런 방식으로 빨아들이셔도 상관없다. 연탄 구멍처럼 여러 구멍을 통해서 한꺼번에 빨아들여서 압축을 해가지고 돌려버리면 비행체 전면에 이렇게 쏘든지 아니면 연소실 내부 안에도 그것을 적절한 압축 공기를 넣어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압축 공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